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가나출판사에서 펴낸 사소한 건강신호, 지은이 김영철입니다. 우리 동네 주치의로 30년간 활동 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단순히 건강 상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치의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줍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각각의 증상들과 관련 있는 질환들은 무엇인지,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응 방법, 그리고 우리가 처방받는 약들에 대한 설명을 더해 증상부터 진단, 처방까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3가지 스텝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은 놓치기 쉬운 사소한 건강 신호, 위험을 말하는 신호, 눈에 보이는 신호, 헷갈리는 신호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가 골라본 사소한 건강 신호, 하지만 놓치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며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기침을 보면 병이 보인다. 하루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병원에 내원해 3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간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어 자꾸 기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잠시 좋아지는 느낌이 들다가 곧 다시 같은 증상이 생긴다는 거였다. 기침은 낮에 호전되었다가 밤에 다시 심해진다고 하였으며 가래나 객혈은 없었다. 청진상으로도 기도 천명음, 쌕쌕거리는 소리와 수포음, 거품이 터지는 소리 등 기관지 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아니요. 술과 담배는 전혀 안 하고 해본 적도 없는걸요. 흉부 X선 검사와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모관을 살펴보니 인후부에 가래 같은 분비물이 보였다. 코 점막은 붓거나 충혈된 소견이 없었다. 환자분은 후비르 증후군, 그러니까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 의심되는데요. 이는 만성기침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혹시 모르니 부비동 X선 검사를 해보시지요. 잠시 후 나온 결과에서 좌측 상악동에 염증 소견이 보였다. 아마도 부비동염, 즉 축농증 때문에 2차적으로 후비르 증후군이 생기고 부비동에서 흘러내린 분비물이 인후부의 기침 수용체를 계속 자극해서 기침이 유발된 것 같았다. 다행히 환자는 이비인 호가로 정과에서 부비동염을 치료하였고 현재는 만성기침으로부터 해방되어 편안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 기침은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기도와 기관지 등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기전으로 나타나는 생리현상이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시적인 기침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병적인 컨디션으로 인해 기침이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기침은 기간에 따라 나누며 3주 이내는 급성 기침, 3주에서 8주 사이는 아급성 기침, 8주 이상은 만성 기침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기침은 만성 기침이다. 급성이나 아급성 기침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 원인이 해결되면 증상이 개선되며 심각한 질환에 의한 경우는 거의 없다.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은 앞에서 언급된 환자의 경우와 같은 후비르 증후군이다. 후비르 증후군으로는 비염이나 축농증 등이 있으며 분비물이 인후부로 흘러내려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여 기침이 발생한다. 이는 원인 질환이 치료되면 함께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질환으로는 천식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며 이 질환들 역시 각각의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기침을 개선시킨다. 그 외에 호상구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도 드물지만 만성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기관지 확장증은 과거에 알았던 백일해, 홍역 등이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반복되며 기관지벽이 손상 확장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화농성 객담, 즉 고름과 같은 가래나 객혈을 동반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폐암도 만성기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폐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기검진에서 흉부 X선 검사와 CT 등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알려주고 싶다. 기침은 가래의 유무에 따라 마른 기침과 젖은 기침으로도 나눌 수 있다. 마른 기침은 후비르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천식 등이 있을 때 발생하며 젖은 기침은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결핵, 폐렴 등에서 볼 수 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린 후 1주에서 2주 사이의 기침은 흔히 있을 수 있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해 볼 것을 권한다. 특히 8주 이상의 기침은 원인 질환을 정확히 찾아 치료해야 기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의 환자는 기침을 하다 골절이나 요실금 등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신경 써서 치료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신호, 흉통. 선생님, 3일 전부터 오른쪽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요. 숨 쉬는 것도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요. 약간 마른 체형의 10대 남학생이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진료실로 들어왔다. 어디 진찰 좀 해볼까?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자.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주의 깊게 들어보니 우측이 호흡음이 잘 들리지 않고 병력 청취와 진찰 소견을 고려했을 때 기흉이 진작되어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우측 폐에 폐를 감싸고 있는 막인 흉막선이 보이는 기흉이 관찰되었다. 기흉이 생겼네. 이 병은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해. 상황이 급박해 일단 부모님과 바로 통화한 후 인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했으며 다행히 잘 회복되었다. 흉통이란 가슴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과 불편한 증상을 통칭한다. 흉통은 가슴 부위에 있는 근육, 뼈, 늑막, 심장, 혈관, 식도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1에서 2%가 흉통을 원인으로 병원을 방문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흉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필자의 경우도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면 평소보다 긴장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진료를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통증 부위가 국소적으로 한정되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있고 비교적 피부 표면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는 흉벽과 늑골 등 근골격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지만 드물게 대상 포진에 의한 정부 증상일 수 있어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심부에 광범위하게 퍼지며 조이는 느낌이 압박감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 대혈관, 폐와 식도 같은 장기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흉통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가장 심각하면서 비교적 흔한 질환은 관상동맥 폐쇄에 의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다. 그 외에 심낭염, 대동맥류 파열,
폐색전증 등도 드물지만 치명적인 흉통을 호소하는 질환들이다. 전형적인 협심증은 증상이 2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되며 운동 중이나 정신적인 흥분 상태, 추운 환경에 노출 시에 발생한다. 이 경우 니트로글리세린 설라정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반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보다 격심할 경우 어깨나 팔, 턱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강력히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고령이거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근경색이 초기 증상으로 흉통보다는 오심, 구토, 소화불량과 같은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상과 어깨 통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기도 해 세심한 진찰이 필수적이다.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 당남련 등이 소화기 질환도 흉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약물요법이나 대증적인 치료 등을 먼저 시행해 볼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과식 후나 노은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간별 진단에 참고할 수 있다. 하지 심부전맥에 혈전이 있거나 장시간 앉아서 여행을 하는 동안 또는 다리 골절이 발생하거나 수술을 한 후에 갑자기 발생한 흉통과 호흡곤란은 폐색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폐색전증은 정맥에서 발생한 색전이 심장을 거쳐 폐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률이 30%까지 보고되고 있어 초기에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발열, 기침 등을 동반하는 흉통은 폐렴을 의심할 수 있고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통증이 점차 심해지면 진행된 폐암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소견이므로 반드시 흉부 X선 검사와 CT를 시행하여야 한다.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인 병력과 문진을 통한 진찰 소견과 흉부 X선, 심전도,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의 종합적인 검사를 통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흉통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응급 상황과 비응급 상황을 구별하게 된다. 전 흉부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 1차 의료기관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질환은 늑연골염이라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통증 부위를 누르면 보통 압통이 느껴지며 병력 청취를 해보면 다치거나 심한 육체 활동을 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3주 전후의 치료와 진통소염제 등이 대증적인 치료로 호전된다. 흉통은 많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한 흉통, 목, 턱, 어깨, 등 쪽으로 방사되는 흉통, 식은땀, 호흡곤란, 구역과 구토가 동반되는 흉통은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자주 가던 동네 의원을 가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증상이 있는 위급한 환자가 바늘로 손과 귀를 찔러 피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민간요법을 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가 운동 중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면 협심증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으므로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심전도 검사, X선 검사 등의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